위장이 안 좋다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양배추, 브로콜리, 생감자 이걸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없어요. 이걸 먹고 오히려 더 속이 쓰립니다. 위산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게 이 사람들은 먹으면 좋아요. 생으로 그냥 한 숟가락씩 아침에 떠 먹으면 되고 유벽을 코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위적으로 PPI 같은 뭐 제산제를 먹는다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위장이 안 좋은 분들 속쓰림, 위염, 유궤양, 영수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위의 건강을 왜 챙겨야 되냐? 여러분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장육부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예요? 오장육부가 다 중요합니다. 뭐 사람들 되게 보면 심장하고 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외제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뭐 엔진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예요? 휘발유, 경유, 전기 안 넣어주면 못 가잖아요. 그죠? 위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의 발전소예요, 발전소. 위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쓰면 밭 전자에다가 아래 고기 육자잖아요. 육체를 만드는 밭이라 이거예요. 우리 몸을 먹여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위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뭐라고 그러죠? 먹고 사는 문제.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 암 환자들한테 제가 딱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 그분 지금 식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위장의 기운이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장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다 뭐예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능이 신체 기능이 떨어지니까 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냐면 중노년이 되면 식습관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이 고정된 식습관이 고착이 되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들다. 그래서 중노년에 위장병이 많은 것이 그 원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위장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복부 팽만감, 먹고 나면 이제 속이 더부룩하다, 그다음에 배가 빠방하다, 그다음에 속쓰림 이런 경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때 뭐 내시경을 하죠. 내시경을 하면은 위염, 그리고 이제 염증성 식도염, 그리고 위염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위축성 위염, 위염의 정도에 따라서 표재성 위염, 미란성 위염, 또 심하면 이 근육층까지 빵꾸가 나면 위궤양, 조직들이 변하면 또 장 상피 화생, 심하면 위암 이렇게 오잖아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좋은 음식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다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위험이 오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생리를 알아야 돼요. 위험이 오는 왜 오느냐? 위산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산이 왜 많아지냐? 예를 들어서 차가운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위장이 차요. 그럼 위장이 찬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평소에 찬 걸 먹으면 배가 아프다, 설사한다, 뭐 이런 어떤 불편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위장이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위장에 위산이 많이 오히려 분비가 덜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그렇게 차갑게 익히지 않은 샐러드, 뭐 생선회 이렇게 날로 먹거나 생으로 먹거나 차갑게 먹으면 위산을 과하게 분비해야 되죠. 그럼 그 과한 위산에 의해서 위벽이 헐면 그게 바로 속쓰림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를 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위장을 따뜻하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삼차, 생강차, 대추차,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이 사람들한테는 꿀을 먹으면 좋아요. 마누카 꿀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꿀을 생으로 그냥 한 숟가락씩 아침에 떠 먹으면 되고, 식전에 그것을 떠 먹어서 위벽을 코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강차도 좋은데 생강차는 진하게 먹으면 속이 또 쓰려요. 그래서 그 농도는 또 본인이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강, 대추 차에다가 꿀을 타서 먹어도 좋겠죠. 여러분들이 위장이 안 좋다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양배추, 브로콜리, 생감자. 보통 이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걸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서양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위장에 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게 우리가 한자로 쓰면 불화자 두 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위장에 차가운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걸 먹고 오히려 더 속이 쓰립니다. 왜? 이것을 익히기 위해서 차가운 걸 만회하기 위해서 위산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양배추, 생감자, 브로콜리 이런 걸 드실 분들은 평소에 열이 많은 사람들, 평소에 내가 막 찬 것을 자주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차가운 성질의 위장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체질별로 위장이 차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사실은 차가운 음식은 누구한테는 안 좋습니다. 동일보감에도 보면은 사시사철 음식을 따뜻하게 먹어라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적인 차이는 어느 정도일 뿐이에요. 이 몸에 열이 많은 사람도 차가운 걸 계속 먹으면 위장이 차가워져서 나중에는 설사를 하고 배탈을 합니다. 기왕이면은 좀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드시는 게 어떤 체질을 불문하고 좋다. 다만
차가운 사람은 특히 무조건 따뜻하게 먹고 익혀서 먹고 위장을 배려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질을 알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의원에 오셔 가지고 자기 체질을 보고 또 그것에 맞는 음식을 정해서 막 드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이게 또 한의원마다 또 체질이 가는 데마다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좀 그런 또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난한 거예요. 쌀도 엄격히 말하면 약간 차가운 것이거든요. 몸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쌀밥 먹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장병이 있을 때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위장병이 있을 때 속쓰림이나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체질이나 이런 걸 좀 구애받지 않고 드실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마예요, 마. 마를 생마를 갈아서 즙으로 먹어요. 근데 그걸 또 먹는데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거를 죽을 끓여서 먹어요. 그래서 마하고 우유를 넣고 생마를 갈아서 죽을 끓여서 먹으면 위장에 아주 좋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근입니다. 그래서 연근과 마에는 뭐가 많이 들어 있어요? 뮤신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죠. 뮤신이 뭐냐면 끈적끈적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나 연근을 슬라이스 해 보면 어때요? 끈적끈적한 그 점액질이 나오죠. 그게 뮤신인데, 뮤신이라는 이런 점액질이 위장을 코팅을 해 주는 거예요, 유벽을. 유벽을 보호하는 뮤신이라는 단백질이 많은 그러한 식품들이 다 위장에 좋다고 보면 돼요. 위장이 안 좋은 분들, 속쓰림, 위염, 위궤양, 영수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드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중증도다. 위장이 많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매일같이 드시면 좋고, 아니면 '내가 위장이 괜찮은데 좀 보호하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일 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위장에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분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음식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식습관이죠. 가장 안 좋은 것은 제가 5가지 얘기했잖아요. 과식, 용량을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간식.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간식은 죄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육식이에요. 육식은 뭐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뭐 심장병, 성인병 뭐 당연히 다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저녁에 먹는 야식입니다. 그 야식을 할 때 뭐냐면 또 술하고 같이 먹잖아요. 뭐 다른 안주를 또 많이 먹고. 또 야식을 하면 뭐예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자야 하니까. 그리고 급하게 먹는 거예요. 급하게 먹으면 많이 먹게 돼요. 천천히 오래오래 씹게 되면 이 당이 바로바로 들어와서 뇌에 이 포만중추에서 '어 너 충분히 먹었구나.' 하고 식욕을 확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은 다 급하게 먹는 사람이에요. 이 5가지를 꼭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 좋다고 하는 건 사실 다 알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대표적으로 뭐예요? 술, 담배, 커피, 녹차. 이 커피, 녹차는 위장을 깎는 거예요. 탄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해요? 탄 음식 먹으면 뭐에 걸린다고 그래요? 암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커피는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태우는 거예요. 일부러 태우잖아요, 로스팅. 그러니까 내가 암을 초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 위장이 다 깎여요. 우리가 자율신경, 교감신경이 흥분되니까 잠이 잘 안 오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 설사하고. 그래서 저는 커피, 녹차를 꼭 좀 줄이거나 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몸이 마른 사람들, 예, 그리고 설사하는 사람들, 대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커피를 좀 끊으면 좋겠고, 그리고 되게 뭐 자극적인 음식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매운 음식. 요즘 무슨 매운맛 챌린지 하잖아요. 매운 거 먹고 설사한다, 배 아프다, 항문이 따갑다, 맵다, 이런 사람은 매운 걸 안 먹어야죠. 그래서 조절할 수 있으면 좀 덜 맵게 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위의 건강을 위해서 꼭 이것만은 지켜 달라 하는 거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입에서 죽이 되게 씹어라. 오래오래 씹어라. 위장이 할 일을 조금 덜어 주고 도와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래오래 씹지 않으면 위산을 강하게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녹여야 되니까. 그래서 입에서 죽이 되게 씹어 드시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80%만 배를 채우라는 거. 과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산도 과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과하게 먹었는데 누워 있으면 어디로 나가겠어요? 이것은 위장에서는 완전하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장으로 안 보내요. 그래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장에서 감당이 되지 않으면 영소 식도염이 생기는 거예요. 식도를 관략근을 열어 놓고 항상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겠죠. 세 번째는 식사 후에 배를 문지르면서 백보를 걸으세요. 요즘 여러분들 방귀 걷기란 말 들어봤어요? 밥 먹고 나서 걸으면 장 운동이 되면서 방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장 운동이 그렇게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
위장병 있는 사람들 무조건 밥 식사하시고 나서 100 보를 걸으세요. 어쩔 수 없이 늦게 드셔야 될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너무너무 졸려요? 그러면 소파에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주무세요. 그냥 완전히 눕지 마시고. 그래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초벌을 잠을 자면 위장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역류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PPI 같은 뭐 제산제를 먹는다거나 무슨 식도에 관략근을 막 닫아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위산이 역류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물그라무를 서서 먹어도 식도, 위에서 소장, 대장 거쳐서 박 나와야 돼요. 역류라고 하는 건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이 역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올라오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택했느냐, 어떻게 먹었느냐, 먹고 나서 뭘 했느냐. 병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런 엉뚱한 약에 의존하면 절대 안 되고 그 약으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들 식습관, 생활 습관을 고치면 위장병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꼭 한번 한의원에 오셔서 체질도 알고 또 나에 맞는 음식도 알고 식습관도 알고 그다음에 나의 지금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꼭 위장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건강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